네, 물적 적합성 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명세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나 포장되어 된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어느 정도 계약 체결을 할 때 물품의 수량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합의가 이루어졌겠죠. 그 요구된 계약에서 요구되는 품질과 수량에 맞는 물건을 그리고 제대로 포장을 해서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이 안 되게 되면 당연히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되는 중요한 문제이고요. 자,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은 다음과 같이 아니하는 한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아니한 것으로 한다. 이게 영어의 이중 부정문 때문에 그래요. 이중 부정문 때문에. unless 있고 여기 not 있고. 그래서 돼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여야 한다. 뭐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맞다는 뜻이잖아요. 한 번 아니다 한 게 아니라 두 번 아니다 한 거니까 바로 앞으로 그러니까 180도 돈 다음에 끝낸 게 아니고 180도를 한번 돌고 다시 180도를 돌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단계여서 그냥 이렇게 이 내용에 맞는 물건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품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목적의 통상 사용 목적. 두 번째, 물품은 계약 체결 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 목적, A호가 통상적 목적이고 B호가 특정 목적이에요. 매도인한테 알려져 있는 물건을 무슨 용도가 있겠죠. 쓰려고 이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물품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물품 매매를 하는 이유가 물건을 매수인이 사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갈 때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뭐 용도 없이 아무런 쓰임 없이 물건을 사가진 않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알고 있는 이 물건의 특정한 목적,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물건이에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여기 그래서 단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만 사정으로 보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량과 판단에 신뢰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제외하고 그래서 통상 목적, 특정 목적, CO에 물품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모형으로 제시된 물품의 품질을 보여야 된다. 만약에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견본이 사용됐다면 그 견본과 물품의 품질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품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런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적절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져 있거나 포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상 목적, 특정 목적, 견본, 그리고 포장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매수인이 계약 체결을 할 때 물품이 부적합이 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매수인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해서 이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은 물론 기본적으로 35조에서 얘기하는 계약에서 요구하는 수량, 품질, 명세에도 충족을 해야 되고 목적에도 적합해야 되고 품질도 보유해야 되고 용기 포장 담겨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매수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매도인의 의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어로 된 부분이고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앞서 말한 내용이 물품이 적합하다, 계약의 내용에 적합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그걸 판단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시기는 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험을 이전할 때, 그때 드러난 부적합에 대해서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 이후에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을 집니다. 매도인이 그 앞서 물품의 인도 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부적합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매도인이 잘못된 물건을 줬어요. 그래서 물품의 인도 시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물품이 인도된 이후에 이런 어떤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는 물품의 하자이고 물품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매도인의 의무 위반 내지는 매도인의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물품의 적합성, 물품의 품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생각을 해보면 실무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보증기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품의 보증기간. 그래서 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정한 기간 동안 물품이 통상적인 목적이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합성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보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보증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품이 위험이 이전할 때 그리고 만약에 보증이 있다면 그 보증 기간 동안. 자, 우리가 앞서 서류의 인도 기일 전 하자 보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류를 10일 날 주기로 했는데 7일 날 줬다.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꿀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죠. 물품도 그래요. 매도인이 인도 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했어요. 10일 날 물건을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7일 날 줬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물품 적합성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물품의 하자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자 보완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매수인에게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넣을 수 있고 결함이 있으면 보충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다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어떠한 사소한 위반이나 그러니까 큰 위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본질적 계약 위반이든 이런 사소한 위반이든 그런 위반이 있다라고 하면 계약 해제는 경우에 따라서 이것이 본질적 계약 위반에 해당이 되느냐, 본질적 계약 위반이 해당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사소한 위반, 본질적 위반, 본질적이지 않은 위반 다 할 수 있어요. 그 부분 그래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자, 물품의 적합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품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38조에 물품의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이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매도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38조는 특이하게 주어가 바이어, 매수인입니다. 왜? 물품의 검사는 매수인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은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최대한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그 물품이 운송이 끝나서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연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품에 대해서 매수인이 검사의 기회도 없고 뭐 중간에 목적지도 바뀌어서 이거를 제대로 검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검사는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계속 연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만큼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물품에 검사를 했어요. 물품에 문제가 있어요. 물품의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물적 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발견하였어야 한 때부터 검사는 짧은 기간 안에 하라 했죠. 근데 이 하자 통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품의 물적 적합성 상실, 부적합한 성질, 이것을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통지를 안 하면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의해서 누릴 수 있는 발생되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손해배상이나 뭐 계약해제나 이런 거겠죠.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이 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된 날로부터 늦어도 2년, 2 years, 2 years 이내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의존하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뭐 소송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2년 안에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품의 물적 적합성과 관련해서 보증기간이 2년보다 더 길어요. 3년, 4년이에요. 예, 그러면 그거는 그 보증기간이 더 우선합니다. 보증기간이 4년이면 그 4년이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물품의 부적합, 물적 적합성,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35조의 물적 적합성이 이게 매도인이 알고 있었어요. 물건이 잘못됐다는 걸 매도인이 알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본질적 계약 위반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사자가 알고 했다. 알고서도 이런 행동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고의성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인이 악의 또는 가실,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은 제 38조 및 39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더 셀러가 38조와 39조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가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38조와 39조에서 매도인이 가지는 권리는 뭐냐면 매수인이 물품의 검사를 하고 뭘 하도록 되어 있어요? 통지를 하도록 하죠. 통지 안 하면 물품이 잘못됐다, 물품이 적합하지 않은 걸 바탕으로 매수인이 문제를 못 삼는다라고 했죠. 통지 안 하면. 그러니까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대해서 이것을 매도인에게 문제를 삼으려면 통지를 해야 됐어요. 검사를 하고 통지를 해야 됐단 말이에요. 검사하고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물품을 검사하고 통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2년 안에 부적합 통지를 해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합리적인 짧은 기간에 검사 못하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 못하고 2년 안에 부적합 통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물품의 부적합과 관련해서 클레임을 못 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38조, 39조에 규정되어 있는 매도인의 권리는 그겁니다. 38조, 39조가 매수인으로 하여금 검사하고 통지하고 2년 이내 하라라고 했는데 이 규정들에서 깔려있는 매도인의 권리는 그 기간을 지나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클레임을 못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40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매도인이 38조, 39조에서 규정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냐? 짧은 기간에 검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2년의 기간을 경과했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매도인이 고의로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40조예요. 자, 그래서 매수인은 3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서 물품의 부적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합니다. 어떤 권리? 손해배상 청구, 이행 청구, 계약 해제, 대금 감액,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매도인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그러니까 알고서도 이랬다. 알고서도 이랬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권리가 날아가는 것을 막게 된다는 거죠. 계속 기간이 지나도 2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문제 삼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적 적합성, 물품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물품의 적합성은 물품이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명세에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통상 목적, 특정 목적, 견본 일치, 용기 포장이었죠. 그리고 시기는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데, 그리고 뭐 보증 위반, 보증과 관련해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이 존중된다는 것이었고, 인도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10일날 주기로 했는데 7일날 줬다. 그러면 문제의 하자 보완이 가능하지만 이런 하자 보완을 할 때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서류처럼 매수인에게 불필요한 비용이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검사 매수인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검사를 해야 되고 언제? 실행 가능한 단기간 내에. 운송이 되어 있으면 운송이 끝날 때까지 연기된다. 매수인은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하자 통지해야 되고 2년의 제척 기간을 가집니다. 소송을 제기하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제척 기간을. 근데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물품의 적합성에 대해서 보증기간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보증기간에 따라서 더 연장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물품의 물적 적합성, 물품 적합성의 부족이 매도인의 고의에 의한 것이다. 알고서도 이랬다. 라고 한다면 뭐 기간이 지나서도 2년의 기간이 지나서도 그리고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매수인의 권리를 자기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 매도인이 여기에 이 38조 39조에 있는 기저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41조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앞에서 35조부터 40조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물품의 물적 적합성, 물품 적합성에 대한 얘기예요. 계약과 일치하는 물품의 품질, 수량, 상세, 명세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였고 41조부터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인 적합성이에요. 법적인 적합성.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전제로 물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그러니까 요거 좀 빼고 읽어보면 되죠. 요거 갈로 쳐가지고 빼보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제3자의 권리나 청구권이란 게 뭐냐면 지식재산권 있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침해하게 되면 뭐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라든지 짝퉁 제품에 대해서 상표권 침해라든지 뭐 저작권 뭐 예를 들어 디자인이나 도안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뭐 디자인권이나 이런 실용신안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소송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송이 들어오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이어야 된다. 그럼 그러한 소송이 들어오는 거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이란 건 뭘 말하는 거죠? 이런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지적재산권이 있고, 두 번째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지 않은 법적인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지적재산권과 관련되지 않은 법적인 분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서 뭐 미납한 세금이 있다든지 미납한 대금이 있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도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주장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작물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작물이란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주운 물건, 훔친 물건 같은 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자기가 직접 조달을 하거나 생산을 한 게 아니라 누구 걸 뺏어서 줘요. 그러면 그 뺏긴 사람이 이 물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이 물품을 자신의 임의 처분하에 그대로 물품을 인도받고 소유권을 이전받는데 굉장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요런 법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SG에서는 법적인 분쟁과 관련해서 이걸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41조에 있는 법적인 권리는 뭘 말하느냐?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를 제외한 법적인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자의 권리 청구권이 공업 소유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42조에 규율한다. 그러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이 42조에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요 41조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42조 한번 볼게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에 매도인이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3자의 권리.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이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뭐 이런 것들 말해요. 특허권. 이런 거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해야 된다. 그렇죠? 다만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국가의 법에 의한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거래가 되는데 뭐 저 멀리 다른 나라,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이거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볼까요?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전매되거나 이게 이제 판매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전체가 판매된다.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사용된다.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것이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 시에 예상돼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국가의 법.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물건을 수출하고 수입하는데 이 물건이 한국에서 사용 소비돼요. 판매되고. 그러면 한국법. 그리고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과 일본 사람이 무역을 하는데 일본 사람이 수출자고 매도인이고 한국 사람이 매수인 수입자예요. 그러면 물건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겠죠. 수출 수입이 되겠죠. 그러면 한국법. 여기 말하고 있는 A와 B호, A호, B호에 있는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지켜져야 되는 어떤 산업재산권, 공업재산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되지 않는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 적합성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규정은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42조 2항에 예외가 있어요. 전항에 따른 매도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조 2항에 있는 A, B, A호, B호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첫 번째, 계약 체결 시에 매수인이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하였을 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이 물품이 다른 사람의 제3자의 어떤 지적재산권,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다른 사람의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의 규정이 그런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수입국 내지는 판매 또는 사용되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실용신안, 디자인, 특허, 상표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을 매도인이 넘겨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매수인이 그걸 알고 있어. 누군가의 실용신안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물건이라는 걸 주문한 매수인이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주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주문했다는 걸 다시 얘기하면 뭐죠? 고의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인이 생산한 물건이 다른 사람의 어떤 지적재산권을 침해를 했는데 그게 매수인이 제공한 거예요. 매수인이 디자인을 제공했고 매수인이 설계를 제공했고 매수인이 어떤 뭐 공식이나 이런 거를 명세나 이런 것들을 매도인한테 제공했어요. 자,
요즘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 가장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엄격한 회사가 월트 디즈니입니다. 월트 디즈니. 예를 들어서 티셔츠를 하는데 여기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미키마우스 디자인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제공했어요. 이렇게 여기 가슴팍에다가 미키마우스를 넣어가지고 티셔츠를 만들어 달라. 그럼 매도인이 만들어 줬어요. 예. 근데 매도인은 이제 월트 디즈니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건을 매수인한테 넘긴 거죠. 근데 그 디자인을 누가 제공했다? 매수인이 자기가 직접 제공했다. 그러면 매도인의 책임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 얘기가 여기 42조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영문으로 된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매도인한테. 물건을 받았는데 야, 매도인 네가 만들어서 나한테 준 물건이 이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건이다.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 안 하면 41조, 42조, 매수인은 이 말이 있죠. 매수인은 41조, 42조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를 상실한다. 이것도 앞서 살펴봤던 그런 거예요. 매수인이 41조, 42조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란 건 뭐예요? 매도인 말고 매수인이 41조, 42조에서 누리는 권리. 그거는 매도인으로 하여금 제3자의 법적인 청구, 제3자의 실용신앙과 같은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건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야 되고 그런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41조, 42조의 매수인의 권리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수인이 자기가 받은 물건이 다른 사람의 그러한 법적인 재산을 침해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통지를 안 하면 매수인도 이 41조에서 41조에서 41조와 42조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죠. 자기도 알면서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 및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전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다. 이것도 그거예요. 여기서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전항의 규정이죠. 여기서 말하는 전항은 뭐예요? 이거죠. 43조 1항. 조금 여러분들이 주어나 이런 서술이 되게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문이 영어로 되어 있고 이 영어 원문을 번역을 하다 보니 약간 국어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되게 비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강의 자료까지만 하더라도 한글 텍스트만 이렇게 강의 자료에 넣었었는데 요번 학기에는 영어 자료를 같이 넣어서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어 그 CISG를 영어로 강의하지 않더라도 영어 원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에요. 자, 셀러가 권리를 상실해요. 어떤 권리를? 전항의 전 문장에서 있었던 권리를 상실해요. 어떤 권리? 복잡하죠. 단계가 복잡하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다른 제3자로부터 법적으로 자유로운 물건을 인도해야 되는데 매수인이 이 물건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통지를 매도인한테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이 자유로운 물건을 법적으로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상실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매도인이 얻는 이익은 자기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물품을 매수인한테 넘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게 매도인의 권리예요. 이 규정에서 규정된. 근데 매도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 제3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똑같이 매도인도 알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책임지는 겁니다.
매도인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지지가 못해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물품을 뭐 수출한 거, 판매한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복잡해요. 요 내용은. 자, 그 다음에 44조, 39조 1항, 43조 1항. 자, 39조 앞으로 가볼까요? 보는 게 직접 좋죠. 39조 1항. 뭔 얘기죠? 매수인이 물품 적합성의 문제에 대해서 통지해줘라. 매수인이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그 다음에 43조 1항. 뭐예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 알았으면 뭐 한다?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매도인한테 통지해라. 그거죠. 이 두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요구된 통지의 불이행이 통지를 안 했어요. 통지의 불이행이 안 했어요. 통지 안 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뒤에 나올 제50조에 따라서 매수인이기 때문에 대금을 줘야 되는데 그 대금을 감액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어떤 이익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원래 손해배상이란 건 이익 손실분을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익 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지를 못할 만한 원래 이 두 규정 39조 1항과 43조 1항 규정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적합성이든 법적인 적합성이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기간 안에 통지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매수인의 의무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뭔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해서 대금 감액이나 이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 적합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41조는 기본적으로 제3자의 권리, 제3자의 청구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넘겨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공업소유권,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에 속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다른 사람,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그 국가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근데 매수인이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경우죠. 그리고 그러한 물품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설계나 이런 것들을 매수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요 앞에 원칙이 매도인이 자유로운 물건을 넘겨줘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권리 청구 통지를 해야 되는 부분, 매수인이 만약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 그리고 이 물품이 매수인이 물품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것을 당연히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걸 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지적재산권 혹은 법적재산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반대로 매도인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 매도인이 다른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법적 적합성이든 물적 적합성이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합리적인 기간 안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정당한 통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금 감액을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의 물품 인도와 관련된 의무, 인도 의무, 서류 교부 의무, 물적 적합성, 법적 적합성까지 살펴보았고요. 나머지 뒷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CISG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